안녕하십니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10일 심야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연설에 이어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신형 전략 무기들을 대량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연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저들이 신형 전략 무기 공개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27분 동안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연설을 통해 고맙다, 감사하다, 고마운 마음이다 등의 표현을 모두 17번이나 썼습니다. 믿음에 보답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일로서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19 사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3중고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최고 지도자가 직접 민심을 달래기에 나섬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제스처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서 정말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 동원된 평양 노동당 당원들을 언급할 때에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에게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면서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 모든 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홍수라는 삼중 재난을 겪는 인민 걱정에 한순간 서름을 나타내면서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치려 할 때에 드러난 그의 손목에는 금빛 나는 매우 비싼 시계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정은이 찬 시계는 우리 돈으로 1,450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인데 노동당 39호실 유럽 파견원이 김정은을 위해 밀수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삼중악재에 휩싸인 인민 생활을 걱정한다던 김정은은 회색 서양식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왔다며 이런 모순적인 모습에서 유시민 씨가 표현한 계몽군주라든가 김정은이가 자애롭다든가 하는 해석을 내놓는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민의 고난의 눈물을 지으면서도 UN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양면성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은 지난달 22일 우리 공무원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사살한 뒤에 시신을 소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열병식에 참석한 행사 참가자와 평양 시민 등 수만 명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닥다닥 간격을 좁힌 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은 우리 공무원을 살해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한 열병식에서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든 인민들의 눈을 속여 쇼를 연출하든 그것은 그들 내부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나 저들은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신형 ICBM인 화성 16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북극성 4형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2종류, 400mm급 대구경 방사포, 500mm 내지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4가지 종류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ICBM과 SLBM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ICBM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사일일 것 같은 이처럼 거대한 이동형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만일 북한의 신형 ICBM이 서너 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다면 이를 격추시키기 위해 12개 내지 16개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최근 14개의 요격 미사일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형 IC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판에 현 정부 들어서 한미 연합작전 훈련은 올스톱 상태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만을 구두선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사령관은 지난번 한미동맹 포럼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19로 전반기 연합주의소 훈련을 연기했는데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전국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전국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급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 상황에 대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지상과 공중에서 근접 항공과 실사격에 호흡을 맞추어서 실전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훈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보 국방 전문가인 신인균 박사는 논평을 통해 북한의 호전적 움직임은 노골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 국방 태세는 허술하고 느슨한 데다가 군 지휘부는 전시 작전 지휘권 인수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